안녕하세요. 전에도 초상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음식을 갖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초상집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가 했죠. 예, 평택 자비온 벼락 대신 도행합니다. 이게 이제 승질 급하니까 이래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초상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너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어느 집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젊었든 늙었든 누구든 간에 그죠? 갑자기 뭐 아파가 시름시름 뭐 앓다가 병원에서 물론 가시는 분도 있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평균상으로 따져보면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 초상집에 이 초상이 낳는 집에는 무조건 3년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3년입니다. 왜 3년이냐? 줄초상이거든요. 초상 난 집에서 또 초상이 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자들이 늘 머물고 있거든요. 3년까지는. 3년까지는 저승사자들이 와서 그 머물고 왕래를 해요. 하고 그 영가들도 3년이 지나야만이 이 저승을 완전히 이승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못 가는 조상들도 물론 많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3년 되면은 거의 다 이제 가실 분은 가셔요. 자기 이제 저성으로 가시는데 못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게 있느냐면은, 어떤 집에서 이 초상이 났을 때 조심을 해야 되냐면은, 약을 먹고 가시거나 사고가 나서 가시거나,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안타깝게 해가지고 이게 잘못돼서 가시는 분, 그런 집에는 필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똑같은 현상이 아니라도 비슷한 현상이 다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반복이 되는 거죠. 그 사자들이 늘 이렇게 건든단 말이에요. 산 사람을. 쉽게 말하면 산 사람을 건드려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영가를 자꾸 괴롭히니까 죽은 영가가 이 산 사람을 건들거든요. 나 좀 봐라고, 좀 그러지 말라고, 좀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산 사람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알아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죽은 영가들이 주변에 돌다 보면은 산 사람이 예민해져요. 예민해지고 이 감정이 앞을 서고 자꾸 이렇게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쫓기는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산 사람은 설마 그 죽은 영가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아, 초상이 나서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나 보다 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영가하고 그 사자들이 그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런 불안을 갖다가 조성을 하고 안 좋은 기운을 갖다가 자꾸 내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게 좀 안 좋게 이게 돌아가신 집들은 이게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3년이 날 때까지는. 또 하나, 또 산 사람한테 또 안 좋은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중병을 앓고 있는 집 있죠. 이 초상이 났거나 중병이 앓고 있는 집. 그런 집에는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중병이 쉽게 말하면 갈대 된 사람이 가면은 아이 뭐 차라리 그래도 막 그나마 우리가 아쉬움은 없고 안 됐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낫다 이러는데, 엉뚱한 생목숨이 나가 떨어지는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게 사람이 집에 초상이 안 좋은 일 있고 초상이 나게 되면은 무조건 이게 3년은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엊그저께도 누가 와서 이게 많이 어른이 아프시대요. 이게 80이 넘었는데, 그런데 뭐 자기네들도 먼저 죽겠느냐고 묻지는 못하지만 눈치는 보면 그래요. 그러는데 그 중병이 있는 분들은 어떨 때 조심을 해야 되냐면요. 그 기간이 있어요. 가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간이 있냐면은 이게 6개월입니다. 6개월. 이게 죽을 때 언제쯤 죽느냐가 그게 궁금하죠. 궁금한데 생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생일 기준으로 전후로 3개월입니다. 전후로 3개월만 조심을 하시면은 그 고비는 넘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집에 초상이 났는데 이 많이 아프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걱정이 되잖아요. 누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되시는 분 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후로
그걸 조심을 하시면은 그거를 면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꼭 명심하세요. 생일 기준입니다. 생일 기준으로 음력입니다. 음력 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후입니다. 그것만 그 기간 6개월이거든요. 그 기간을 조심하시면은 아마 쇠모습 나가 떨어지거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거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비방도 아니고요. 그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아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나도 우연히 공부하다가 이걸 알게 된 것인데 이게 필히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초상이 나면은 요즘은 사람들이 또 너무 또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지금 또 누가 그랬거든요. 이게 할아버지가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한 2달, 석 달도 안 됐는데 할머니가 이게 이제 계단 같은 길에 오르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실려가서 그게 치료가 안 되고 며칠 만에 그 할머니가 뒤따라 가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줄초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든 간에 이게 초상이 났을 때는 3년입니다. 3년을 조심을 하시고 이게 중환자들이 계실 때는 언제 조심을 하냐 하면은 이게 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후입니다. 이게 요것만 기억하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각각 가정에 뭐 다 이게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어차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를 해줄게요. 해주는데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이게 정사를 해가고 왔는데 한 해에 이제 운을 보려고 온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상당히 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사주를 쭉 적어놓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잔치집이나 초상집 이런 데 가지 말라고, 올해 운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집에 이렇게 집안에 누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대요. 자기 이제 집에 친척이죠. 친척이 가신 지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된 분이 계신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초상남 집이 있었으니까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랑을 남편을 갖다가 초상집이나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 죽은 영가 옆에는 항상 저승사자가 근처에 맴돌고 있으니까 그 가지 말라고 저 초상집이나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이제 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리고는 이제 얼마 안 지났을 거예요. 몇 달 안 지났을 때 안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울면서. 전화가 먼저 왔었어요. 지금 가도 되냐고. 그리고 오라 그랬죠. 오라 그랬더니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이게 울음을 그칠 때까지 가만히 지켜봤죠. 지켜보고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울음을 그치고 난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진짜 이게 사람들이 아까 운 갖고도 설명을 했겠지만은 나쁜 운일 때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신경을 써서. 그 초상집에 가지 말하면 안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지 말라 했 이야기를 갖다가 뭐 생각을 한 건지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남편분이 아주 친한 분이 있어서 안 갈 수가 없는 자리였대요. 그 초상집이. 안 갈 수가 없는 자리에서 할 수 없이 그 초상집을 갔대요. 갔는데 그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게 교통사고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돌아가고 나니까 내 생각이 머릿속에 났던 거죠. 초상집에 가지 말아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자기도 뭐 이미 때가 늦은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상을 다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집을 이제 오게 됐거든요. 오게 됐는데 옛날부터 그래요. 어른들이 이게 초상이 나면은 집안에 초상이 나면은 3년은 무조건 조심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꼭 무당들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도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내가 그 남편을 갖다 그런데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보내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은 뭐 남편이 어떻게 고집을 피워서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 초상집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냥 비명 행사로 가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막 한없이 앉아 울더라고요.
그 남편을 참 금실이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그 부부가. 그렇게 이제 오손도손 참 이렇게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빈민 행사를 하고 보니까 참 이게 기가 차죠. 그렇게 우리 이 무당들이 하는 소리를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자기도.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 했대요. 못 믿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좀 뭘 좀 해달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래요. 날 못 믿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제 믿을 거니까는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줄게 죽은 사람 위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손도제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제사 날은 정확하게 잘 시간대 맞춰서 지내고 하라고 그러면은 나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그 천도제를 올리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래요. 이게 무속인들 무당들요. 이 하는 말, 이 잘 됐거란 이야기는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해가지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넘어가는데 나쁠 거라는 이야기는 막 항상 필히 그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는 좀 이래 그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생각을 박았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적을 해가 하지 말라는 거. 초상집에 가지 말하면 진짜로 안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 말을 안 듣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남편한테 사자가 따라다닐 때 내가 남편이한테 안 좋아가 사자가 주변에 있다 할 때 사자풀이라도 좀 해가 어떻게 해라 그랬더니 그 말을 전혀 안 듣고 그게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사자풀이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때로는 이게 무당들 말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이 그냥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도 이게 나무돈 받아먹고 점사를 보고 이게 그냥 아닙니다. 절대로 그만큼 또 받아먹은 만큼 내놔야 되고 또 그만큼 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우리도 이게 지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든지 이 집안에 이게 뭐야 이게 초상이 났을 때는 필히 좀 조심을 하라고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또 이게 한 가지요. 이게 뭐 집안에 중병이 걸려 있거나 좀 안 좋은 이런 뭐 이게 사자들이 집에 그거 한다 이럴 때는 꼭 그 사자풀이 좀 하세요. 사자풀이 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돈 그거 얼마 안 들어가니까 뭐 몇백 이런 거 아니고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든지 이 사자풀이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필히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일이니까 좀 그럴 때는 좀 꼭 하세요. 사자풀이 같은 거는. 그죠? 그러니까 다 오늘 이 조상집을 갖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든지 각각 가정에는 다 일신승불하시고 재수바른 소원성취하세요. 고맙습니다. 끝.